사람들은 말합니다. 나이 들면 마음이 편해진다고.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? 어느 날 문득 하루가 조용히 지나가는데 괜히 허전합니다. 누가 전화를 안 한 것도 누가 무슨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마음 한켠이 쓰립니다. 이제는 다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살고 싶다 생각하지만 막상 내려놓으려 하면 무언가 자꾸 걸립니다. 젊을 땐 가족 걱정, 돈 걱정, 건강 걱정으로 마음이 꽉 차 있었는데 이제는 그 걱정들이 줄어들었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. 그건 어쩌면 살아온 세월이 마음에 쌓인 탓일지도 모릅니다. 억울했던 일, 미안했던 일, 내가 해주지 못한 말들,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내 어깨를 눌러온 겁니다. 한 번쯤은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. 이제 다 지나간 일인데 왜 아직도 내 마음은 가볍지가 않을까? 사람은 늙는다고 저절로 홀가분해지지 않습니다. 세월이 마음을 비워주는 게 아니라 비우려는 마음이 세월을 가볍게 만드는 법이죠. 저는 오늘 그 비우려는 마음이란 게 무엇인지, 어떻게 하면 진짜로 홀가분하게 늙을 수 있는지를 차근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. 이건 단순한 위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. 누구나 겪지만 쉽게 말하지 않는 노년의 속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사람과 관계가 멀어질수록 내 마음의 무게는 오히려 커집니다.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불안이기도 하죠. 오늘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신다면 그 불안이 조금은 달리 보일 겁니다. 홀가분하다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붙잡지 않아도 되는 마음을 얻는 것이니까요. 며칠 전 오랜만에 한 편지를 받았습니다. 글씨는 또박또박했지만 어딘가 서툰 듯 흔들렸습니다. 선생님, 저는 올해 70을 넘긴 사람입니다. 요즘 들어 자꾸 생각이 많아집니다. 아침에 눈을 떠도 굳이 일어날 이유가 없고 하루가 길게 느껴집니다. 젊을 때는 늘 바쁘다고 투덜댔는데 이젠 시간이 너무 남습니다. 편지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. 그분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오셨답니다.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자식들 챙기며 그 사이사이 자신은 늘 뒤로 미뤄왔습니다. 이제는 다 큰 애들 덕분에 편해져야 하는데 왜 더 공허할까요? 집이 조용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쓸쓸합니다. 밥 먹고 나면 나 혼자 앉아있는 밥상이 낯설게 느껴집니다. 그분은 또 이렇게 썼습니다. 저는 이제 자유로워야 하는데 왜 아직도 누가 내 곁에 있었으면 싶을까요?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. 노년의 외로움은 누군가 없는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. 이젠 내가 쓸모없어진 것 같다는 느낌에서 시작됩니다. 사람은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다가 이제 나 혼자 남으면 도대체 나란 사람은 무엇이었나? 그 질문이 들기 마련입니다. 그래서 어떤 분은 계속 아들, 며느리, 손주 곁을 맴돕니다. 그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그게 의지가 되어버립니다. 누군가에게 기대야 내 존재가 확인되는 듯한 그 쓸쓸한 마음. 그 편지의 마지막 줄에는 짧은 문장이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. 이젠 나 자신에게도 기대는 법을 모르겠습니다.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저렸습니다. 홀가분하게 산다는 건 그저 외로움을 잊는 게 아닙니다. 누군가의 기대나 인정이 없어도 나는 괜찮다 하고 말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, 그게 진짜 자유의 시작입니다. 사람은 나이 들수록 몸보다 마음이 먼저 늙습니다. 그 마음이 늙지 않게 하려면 누구의 그림자 속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.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남은 생이 가벼워집니다.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갑니다. 젊을 땐 돈과 일, 중년엔 가족과 책임, 그리고 나이 들어서는 기억을 붙잡습니다. 그 기억 속에는 내가 해왔던 일, 내가 사랑했던 사람, 그리고 내가 되어야 한다 믿었던 모습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. 그래서 누가 떠나도 무엇을 잃어도 그 기억만은 쉽게 놓지 못합니다.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기억이 우리 마음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짐이 됩니다. 예전에 나를 괴롭히던 사람,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님, 이제는 나를 잘 모르는 자식들, 그들과의 인연이 머릿속에서 끝나지 않습니다.
그땐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? 그 말을 안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. 이제라도 좀 다르게 살 수 있을까? 그런 생각이 밤마다 돌아옵니다.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단단하지 않습니다. 나이가 들어도 미련 하나가 남으면 그게 평생을 따라붙습니다. 누가 용서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해서입니다. 우리는 살아오며 이 정도면 됐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. 늘 부족하고 늘 해야 할 일이 있고 늘 누군가에게 미안했죠. 그래서 노년이 되어도 이제 다 괜찮다는 마음을 가질 줄 모릅니다. 홀가분하게 산다는 건 누가 이해해주거나 과거가 사라져서 가능한 게 아닙니다. 그건 오히려 그때 그 나도 나였다고 받아들이는 용기에서 옵니다. 그때의 나는 어쩌면 서툴렀지만 그 서툼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. 지금의 나는 그 모든 날들을 견디며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. 그 사실을 그저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짐은 조금씩 풀립니다. 홀가분한 마음은 무소유의 결과가 아니라 자기 용서의 선물입니다. 나를 용서할 때 비로소 세상이 나를 용서합니다. 그리고 그때부터 인생의 속도가 느려지지 않고 깊어집니다. 그게 노년이 주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. 첫 번째 이야기는 경기도의 한 시골 마을에 사는 80을 넘긴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. 그분은 평생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습니다.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도시로 나가 자기 삶을 살았습니다. 젊을 땐 늘 쫓겼지요. 돈 모으랴, 애들 키우랴,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어요. 근데 어느 날 문득 그 모든 게 다 지나가 버렸더라고요. 그분은 이제 혼자 살지만 아침이면 늘 마당을 쓸고 밭에 풀을 뽑습니다. 그리고 저녁이 되면 작은 TV를 켜놓고 그 앞에 앉아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. 이젠 아무 욕심도 없어요. 근데 신기하게 그게 제일 행복하더라고요. 그분은 자식들이 찾아오면 밥을 해주고 다음 날이면 먼저 손을 흔듭니다. 얘들아, 이제 가라. 너희도 바쁘지. 그 웃음에는 서운함보다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. 누군가를 붙잡지 않으니 만남이 더 따뜻해졌다고 하셨습니다. 기다림이 줄어들고 감사함이 커진 것이죠. 그게 바로 홀가분한 마음의 첫 번째 얼굴입니다. 무언가를 더 가지려 하기보다 지금 가진 것을 온전히 느끼는 힘. 두 번째 이야기는 서울의 아파트 단지에서 사는 73세 남성 이야기입니다. 그분은 한때 회사에서 임원까지 올랐습니다. 명예도 돈도 있었지만 퇴직 후에는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. 처음엔 동창 모임, 골프, 여행으로 버텼지만 얼마 안 가 다 허무해졌다고 합니다. 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안 찾더군요. 그때 알았죠. 나는 사람보다 직함으로 불렸던 거였어요. 그 말을 하며 그분은 조용히 웃었습니다. 쓴 웃음이었지만 어딘가 평안했습니다. 그분은 지금 동네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지도를 맡고 있습니다.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조심해요 하고 손을 들어줍니다. 예전엔 수천 명 앞에서 말했지만 지금은 아이들 몇 명과 눈을 맞추는 게 더 보람 있어요. 그분은 말했습니다. 나는 이제 누가 나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. 내가 나를 알아보면 되죠. 그게 두 번째 홀가분함의 얼굴입니다. 누구의 인정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인정하는 삶. 사람은 나이 들어 모든 걸 잃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되찾습니다. 그동안 역할과 책임 속에 묻혀있던 나의 목소리가 비로소 들리기 시작하는 시기. 그게 바로 노년입니다. 홀가분하게 산다는 건 더 이상 이 세상을 증명하려 들지 않는 것입니다. 이제는 그저 하루를 고요히 받아들이는 것, 그 자체가 존엄이 됩니다.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증명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. 젊을 땐 그것이 원동력이 되죠.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다. 그 믿음 하나로 밤을 새워 일하고 손해를 보아도 웃으며 견딥니다.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 이르면 그 믿음이 방향을 잃습니다. 누군가에게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고 싶지만 세상은 점점 나 없이도 돌아갑니다. 그때 사람은
자신이 작아진다고 느낍니다. 사실 작아진 게 아니라 이제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지 않을 뿐인데도 그게 견디기 어렵습니다. 그 불안이 바로 노년의 집착으로 바뀝니다. 사람을 붙잡고 추억을 붙잡고 젊은 시절의 나를 붙잡습니다. 왜냐하면 그것만이 내 존재를 증명해주는 것 같으니까요. 그러나 인생의 지혜는 붙잡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. 놓을 때 오는 것입니다. 놓는다는 건 버리는 게 아닙니다. 내가 쥐고 있던 의미의 무게를 다시 내려놓는 일입니다. 젊은 날의 나도, 실패한 나도, 지금의 나도 모두 같은 나였습니다. 그걸 인정할 때 비로소 마음이 가벼워집니다.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제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깨달음. 그게 바로 홀가분함의 본질입니다. 자기 인정이란 내가 내 삶의 증인이 되는 일입니다.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알고 있습니다. 그때 그 순간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를. 그 인정이 쌓이면 남을 탓할 필요도 내 과거를 부끄러워할 이유도 조금씩 사라집니다. 그제야 남의 삶도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. 왜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했는지, 왜 그 말이 내게 상처였는지 그 이유를 묻지 않아도 이해가 찾아옵니다. 그게 용서의 시작이고 평안의 문턱입니다. 홀가분하게 산다는 건 모든 걸 내려놓은 뒤의 공허가 아니라 모든 걸 이해한 뒤의 고요입니다. 그 고요는 결코 허전하지 않습니다. 그 안엔 삶의 잔향이 있습니다. 눈물, 후회, 기쁨이 모두 하나로 섞여 조용한 따뜻함이 됩니다. 그 순간 사람은 깨닫습니다. 이제 남은 생은 무언가를 이루는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을 다독이는 시간이라는 것을. 모든 걸 내려놓았다고 생각한 날에도 문득 허전할 때가 있습니다. 아침 햇살이 창가에 스며들고 찬물 한 잔을 마시며 조용히 앉아 있는데도 마음 어딘가가 비어 있습니다. 이제는 더 바랄 것도 없고 가족도 무사하고 몸도 크게 아픈 데 없는데 이상하게 공기가 무겁습니다. 그럴 때면 사람들은 말하죠. 그래도 당신은 행복한 편이에요.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. 행복이란 건 비교의 결과가 아니라 내 안의 고요함이기 때문입니다. 홀가분하게 산다는 건 이 허전함마저도 인정하는 일입니다. 그건 실패가 아니라 마음이 여백을 배우는 과정이지요. 젊을 때는 허전함이 생기면 무언가로 채우려 했습니다. 사람으로, 일로, 물건으로. 그러나 나이 들어서의 허전함은 어디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. 그건 더 이상 채우라는 신호가 아니라 그만 애써도 된다는 사인의 한 형태입니다. 사람이 늙는다는 건 세상에 대한 욕심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일입니다. 그 수용이 처음엔 아픕니다.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이제는 기다려도 변하지 않는 일들이 가끔은 원망스럽습니다. 하지만 그 원망 속에서도 한 가닥의 빛이 있습니다. 이제 더 이상 누구 탓도 운명 탓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. 그건 아주 조용한 자유입니다. 그 자유 속에서 사람은 자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. 이제 남은 생은 무엇을 위해 써야 할까? 그냥 하루하루를 지켜보는 것으로 충분할까? 아마도 답은 없습니다. 답이 없다는 사실이 이 시기의 진실이기도 합니다. 모든 걸 알아도 아직 모르는 게 있는 게 사람이죠. 그 모름이 남아있는 한 삶은 여전히 이어집니다. 홀가분함은 완성이 아니라 계속되는 배움입니다. 이제야 비로소 삶이 내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. 이제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. 그 말을 믿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노년은 평온해집니다. 그 평온은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.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가 가장 큰 선물임을 그제야 알게 됩니다. 삶을 다 살아본 사람은 압니다. 모든 걸 내려놓는다는 말이 결코 쉬운 말이 아니라는 걸요. 내가 쌓아온 세월, 사랑했던 사람들, 수많은 추억과 후회들, 그게 다 나였기에 그것을 놓는다는 건 나 자신을 덜어내는 일 같았습니다. 하지만 세월은 말합니다. 덜어내야만 진짜 나를 볼 수 있다고. 그동안 내가 붙잡고 있던 건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서 받고 싶었던 감정이었습니다. 인정, 이해, 사랑. 그 마음이
내 안에서 미완으로 남아 늘 허전했을 뿐입니다. 이제는 그 마음을 남에게서 찾지 않아도 됩니다. 그 사랑, 그 이해, 그 인정을 이제는 내가 나에게 줄 차례입니다.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말해보세요. 그래, 오늘의 나도 괜찮았다. 그 한마디가 지친 마음을 덮어주고 쓸쓸한 저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. 홀가분한 삶은 크게 변한 일이 없어도 찾아옵니다. 그건 거창한 결심이나 여행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이완, 즉 스스로를 놓아주는 일입니다. 오늘 하루 누가 내게 전화를 안 해도, 내가 한 일이 눈에 띄지 않아도 괜찮습니다. 이제 우리는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지켜보는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. 바람이 지나가도 붙잡지 않고 햇살이 비쳐도 그저 바라보며 내 숨이 고르게 이어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하루, 그게 바로 노년의 완성입니다. 이제 더 이상 이루어야 할 것도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. 다만 살아온 날들을 고요히 안아주는 일만 남았습니다. 가끔은 이 문장을 마음속에 새기며 조용히 눈을 감아보세요. 이제 괜찮다. 충분히 살아왔다. 그 말이 내 안에서 진심으로 들릴 때 당신은 이미 가장 홀가분한 사람입니다. 남은 생은 이제 보상받는 시간이 아니라 감사로 물드는 시간입니다. 오늘도 당신이 당신의 하루를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생각이 있다면 조용히 마음속으로 건네보세요. 그래, 나도 이제 조금은 가벼워지고 싶다. 그 마음 하나면 이미 충분합니다.